안녕하십니까. 에듀앙닷컴 운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난방부하 계산 한번 볼 텐데요. 본문 들어가기 전에 일단 간단하게 용어 정리를 좀 해볼 겁니다. 뭐냐면은 방열량이에요. 방열량. 자, 방열량이란 단위로 쓰게 되면 킬로칼로리 퍼 미터 자승 아워라고 쓰게 되고요. 요 방열량이라는 거는 우리가 처음 보게 되면 좀 생소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요렇게 풀어 적어 드리면 좀 쉬울 거예요. 방열기의 발생열량. 자, 방열기의 발생열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으면 조금 이해가 하기가 쉬울 텐데, 자, 이렇게 적어드려도 쌤, 방열기가 뭡니까?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방열기라는 거는 우리가 난방을 하게 되면 보일러에서 증기 또는 온수를 발생시키잖아요. 그럼 실내에 있는 난방기로 증기, 온수를 보내서 난방을 하게 되죠. 이때 난방기가 방열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라디에이터. 그래서 라디에이터가 곧 방열기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 외에도 여러 방열기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라디에이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방열기의 발생 열량이 결국 방열량이니까, 그러면 방열기에서 이제 난방할 때 발생되는 열량이 방열량이 되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방열기에서 발생되는 열량인 즉슨 소요되는 열량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방열량을 다른 말로 소요 방열량,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단위를 한번 읽어보게 되면, 단위는 뒤에서 앞으로 읽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소요 방열량이라는 건 결국 단위 면적당, 미터 자승이니까 단위 면적당 1시간 동안 발생한 열량, 이 곧 소요 방열량이다, 그냥 방열량이다, 같은 말이죠. 소요 방열량이나 방열량이나 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뭐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의미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그냥 단순 방열기입니다. 방열기, 우리 라디에이터인데 이런 식으로 설치되어 있으면 이게 섹션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만 결국은 전체 면적, 요 미터, 그쵸? 높이와 길이를 더하게 되면은 결국 이게 뭐예요? 미터 자승이라는 단위 면적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이 단위 면적당 발생되는 열량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부하 계산 시에 많이 쓰는 개념인데 뭐냐면은 실이 있다라고 칩시다. 요런 실이 있어요. 실내라고 보시면 돼요. 요런 실내가 있는데 우리가 난방을 해야 될 실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내부에 방열기를 딱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방열기가 한 대일 수도 있고 뭐 여러 대일 수도 있는데, 이 실의 면적, 미터, 요 실의 면적, 그쵸? 실에도 면적이라는 게 존재해. 그래서 실 내부의 단위 면적당 필요한 발생 열량, 그래서 이 필요한 발생 열량을 구하게 되면은 방열기 개수가 정해진다거나 혹은 보일러의 용량이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로 난방부하 계산 시 쓰는 거는 요 개념입니다. 실 내부의 단위 면적당 필요한 열량, 1시간당 소요되는 열량, 이런 식으로 계산을 많이 해요. 그래서 뒤쪽에 가면 배우겠지만 우리가 표준 방열량이라는 게 나오는데 뭐 뒤에 어차피 배웁니다. 지금 간단하게 할게요. 그래서 이 증기 보일러의 표준 방열량이 650 킬로칼로리 퍼 미터 자승 아워인데, 예를 들어서 실의 면적이 예전에는 우리가 평수로 많이 썼었죠. 근데 요즘에는 미터 자승, 우리가 면적 단위로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50미터 자승이다. 그럼 실내의 면적이 이 정도다라고 했을 때 보일러의 용량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증기 보일러다라고 치면은 증기 보일러의 표준 방열량이 요만큼이기 때문에 곱하기 50미터 제곱을 해버리면 없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돼? 시간당 발생 열량이 구해져요. 그러면 이 시간당 발생 열량이 곧 난방부하가 된단 말이야. 그럼 이걸 가지고 보일러의 출력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위 면적당 1시간에 발생되는 열량이 어때요? 중요하죠. 중요해. 요런 개념을 좀 알아둬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방열기에 대한 내용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렇다면 이 소요 방열량은 어떻게 구합니까? 자, 소요 방열량은요, Q는 K 델타 T로 구하게 됩니다. 이때 소요 방열량의 단위는 킬로칼로리 퍼 미터 자승 아워인데, 자, 요게 방열량이에요. Q라는 게 제가 쓰면 뭐라고 했어요? 열량이라고 했지. 그래서 열량이기 때문에 무슨 열량? 방열기에서 발생되는 열량, 방열량이다. 그래서 킬로칼로리 퍼 미터 자승 아워가 되겠고요. 그리고 K는 뭐예요? 앞에서 배웠어. 열 통과율. 다르게는 열 관류율이라고 부르죠. 단위는 킬로칼로리 퍼 미터 자승 아워 도시가 됩니다. 그리고 델타 T는 뭐예요? 온도차. 온도차기 때문에 어떻게 돼? 곱하기 도시가 들어가면 되죠. 그러면 도시 사라지니까 남는 게 뭐야? 킬로칼로리 퍼 미터 자승 아워라는 뭡니까?
소요 방열량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공식이 하나 나온 거지. Q는 K 델타 T 라는 게 결국 뭐야? 소요 방열량을 구하는 공식이다. 교재에 보면은 뭐 38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소요 방열량 계산해서 나오는 그 공식이 이 공식이에요. 그래서 요 공식 하나 정도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뒤에도 이제 좀 필요한 공식이 나오긴 하는데 일단 기본적인 공식을 알아두면은 유도 혹은 공통된 공식이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중간중간에 요 공식은 외워야 됩니다. 요 공식은 같은 거니까 넘어가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짚어드리는 것만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 공식 하나는 제가 짚어드리는 거예요. 지금 자, 소요 방열량 구하는 공식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좀 지워버리고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1. 난방보아의 계산 보시면 우측에 상당 방열 면적 EDR이라고 해서 나옵니다. 일단 쭉 한번 읽어보면 방열기의 방열 면적당 보일러의 능력으로 레이팅이라고도 한다. 그 밑에 보시면 표준 방열 면적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어려울 거 없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상당 방열 면적은 기호로는 EDR. 아하, EDR이라고 하는구나. 그리고 같은 말로 표준 방열 면적이라 부르기도 하는구나. 요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뭐 딴 거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방열량은 방열 면적 1m 자승당 1시간 동안 난방에 필요로 하는 열량의 값으로 표시한다. 단위는 kcal/m 자승 hour라고 돼 있죠. 그래서 앞에서 했습니다. 방열량은 소요 방열량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단위로는 kcal/m 자승 hour라고 쓴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대로입니다. 1m 자승당 1시간 동안 난방에 필요로 하는 열량. 그래서 1m 자승당 1시간당 난방에 필요한 열량, 방열량. 그죠? 우리 앞에서 했던 그대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방열기의 표준 방열량이라고 해서 나옵니다. 앞에서 우리가 배운 방열량인데 앞에 뭐가 붙었어? 표준이라는 말이 붙었어요. 아, 이게 뭐지? 자, 그래서 적어봅시다. 표준 방열량이래요. 방열량. 단위로는 kcal/m 자승 hour.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표준이 되는 방열량이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표준이 되는 방열량이기 때문에 기준이 필요한 거야. 기준. 우리 학자들이 연구한 기준 혹은 나라에서 정한 기준이 필요한 거겠지. 그래서 기준에 의거 정해진 방열량이기 때문에 표준 방열량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쌤,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자, 그 밑에 보시면은 표가 하나 나와요. 표준 상태의 열매에 따른 방열 개수 및 온도 기준표가 나옵니다. 그쵸? 기준이에요. 기준표.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증기 같은 경우에는 방열 개수가 8이고요. 열매 온도가 102도, 그리고 실내의 공기 온도가 21도라고 나오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앞에 우리 방열량 구하는 공식이 있었어. 어떻게 해요? Q는 K 곱하기 델타 T라는 공식이 있었죠. 그래서 그대로 구하는 거예요. 증기의 표준 방열량을 구하는 거야. 증기 표준 방열량 Q는 K 델타 T니까 여기서 K라는 게 8이 됩니다. 열 관류율이 K잖아요. 그래서 8 kcal/m 자승 hour 도시가 되겠죠. 그리고 곱하기 온도차 어떻게 돼? 열매 온도 빼기 실내 공기 온도 102 빼기 21 뭡니까? 도시가 되는 거야. 없어지니까 단위가 어떻게 된다? kcal/m 자승 hour가 되겠죠. 이렇게 구해보니 값이 얼마다? 650이 나오더라. 그래서 kcal/m 자승 hour. 이게 뭡니까? 증기의 표준 방열량. 650이 되는구나. 그 다음에 온수도 구해보면 온수도 기준이 있어요. 온수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밑에 있죠. 7.2 방열개수 7.2 단위는 생략합시다. 곱하기 온도는 80 마이너스 18도씨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구해보니 450이 나오는구나. kcal/m 자승 hour가 되겠더라 라는 겁니다. 뒤에 뭐 소수점 있을 텐데 소수점 반올림해서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이 방금 우리가 표 위에 읽어봤던 방열기 표준 방열량이 되는 거예요. 뭐야? 기준이 되는 방열량이다. 기준이 필요하다. 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 표준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난방기를 딱 설치했을 때 표준 방열량보다 낮게 나오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뭐 이제 설치함에 있어서 효율이 좀 낮아지게 잘못 설치했다. 혹은 이거보다 방열량이 높으면 내가 설치를 잘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보일러를 똑같이 시공을 했는데 배관을 제대로 단열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방산 손실에 의해서 열이 소모되는 거야. 그래서 실내에 있는 방열기로 들어오기 전에 방산 손실이 발생하니까
표준 방열량보다 낮아져 버릴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표준이 되는 방열량입니다. 얘보다 낮거나 높으면은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실제 효율을 산정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이게 방열기 표준 방열량이 되는 것이고, 그 내용들이 방금 우리가 봤던 내용들이니까 참고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방열기 표준 방열량 밑에 난방부하라고 해서 표 안에 보시면 공식이 하나 나오죠. 자, 요거 한번 보시면 난방부하. 자, 여기서 이제 Q는 스몰 q 곱하기 EDR이라는 공식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난방부하는 Q라고 쓰고요. 열량이죠, 열량. 그래서 킬로칼로리 퍼 아워가 됩니다. 1시간당 발생 열량. 그리고 스몰 q라는 거는 표준 방열량이에요. 표준 방열량. 그래서 앞에서도 했지만 증기 같은 경우는 650이 될 거고, 온수 같은 경우에는 450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표준 방열량의 단위가 킬로칼로리 퍼 미터 자승 아워가 되고요. 그리고 곱하기 EDR이라는 거는 표준 방열 면적이 돼요. 그래서 이게 면적이기 때문에 미터에 자승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미터 자승 사라지니까 킬로칼로리 퍼 아워라는 난방부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또 헷갈리는 게 한 가지 있죠. 뭐냐? 앞에서 방열량 구하는 공식에 Q는 K 델타 T라는 공식이 있었는데, 여기서 Q의 단위는 킬로칼로리 퍼 미터 자승 아워였어요. 그리고 얘들은 킬로칼로리 퍼 미터 자승 아워 도시고 곱하기 도시가 되는데, 뭐 어쨌든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근데 이제 뭘 헷갈려 하느냐 이런 거지. 난방부하도 Q라고 쓰고 방열량도 Q라고 쓰니까 헷갈려 한다 라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 Q라는 거는요, 기호예요, 기호. 그래서 쓰는 사람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저는 난방부하를 스몰 q라고 쓰고 싶어요. 그럼 스몰 q로 쓰셔도 돼요. 그 난방부하를 저는 h라고 쓰고 싶어요. 이렇게 쓰셔도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 방열량을 저는 스몰 q라고 쓸래요. 이렇게 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기호, 뭐 스몰 q, EDR, K, 델타 T 이런 거는 주로 많이 사용하는 걸로 쓰고 있는 것 뿐이지 무조건 딱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열량의 개념으로 쓰고 있다라는 그 기호의 뜻이고요. 그러면 난방부하랑 방열량을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단위입니다, 단위. 가장 중요한 게 단위예요. 단위를 보고 구분을 하셔야 돼요. 똑같이 Q로 쓰더라도 단위를 킬로칼로리 퍼 아워로 쓰면은 시간당 발생 열량 난방부하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똑같은 Q로 쓰더라도 킬로칼로리 퍼 미터 자승 아워, 여기에 면적이 붙죠. 단위 면적. 그러면 뭐야? 방열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공식을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단위를 무조건 외워주셔야 돼요. 단위를 외우고 단위를 풀이할 줄 알아야지만 무조건 우리는 계산을 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단적인 예로 여기서 Q라고 쓰고 방열량이라고 썼는데 여기서는 스몰 Q라고 쓰고 또 이것도 방열량이라고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러니까 막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거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단위가 되는 겁니다. 단위를 잘 정리해 보세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어렵지만 풀면 풀수록 단위 때문에 풀리는 문제가 아주 많아집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난방부하 공식에서 예를 들어서 상당 방열 면적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결국 뭡니까? 이거 구하라는 거거든. 왜? 표준 방열 면적이 상당 방열 면적이니까 똑같은 소리입니다. 그래서 상당 방열 면적은 EDR 자, 어떻게 합니까? 요 스몰 q가 내려가면 되죠. 스몰 q분의 대문자 q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단위 환산도 한번 해보면 요게 난방부하 킬로칼로리 퍼 아워가 될 것이고 스몰 q가 표준 방열량 킬로칼로리 퍼 미터 자승 아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킬로칼로리 퍼 아워가 둘 다 날라가죠. 그러면 미터 자승 위로 올라가게 되니까 면적이 나오더라. 이게 결국 뭔데? 상당 방열 면적 혹은 표준 방열 면적이라고 부른다 라는 겁니다. 자, 요 정도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팁 박스에 보시면 난방부하 구하는 공식 정리라고 나옵니다. 요거 별표해 주세요.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딱 요거 앞에 있는 거 증기의 표준 방열량 650, 온수의 표준 방열량 450, 요거 꼭 외우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PT 박스에 나오는 그 공식들 요거 세 가지만 정리해버리면 끝납니다. 요 앞에 거 잘 모르셔도 돼요. 이 난방부하 구하는 공식은 어차피 밑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T 박스에 보시면 처음에 나오는 게 난방부하 는 표준 방열량
뒤에 거는 생략할게요. 표준 방열량 곱하기 EDR 이라고 하나 나오고요. 그리고 밑에 나오는 게 난방부하는 방열기 방열량 곱하기 소요 면적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게 한글로 적어 놓으니까 좀 어려운데 이게 뭐냐면은 난방부하 앞에서 배웠어요. Q라고 썼고요. 그리고 표준 방열량 뭐라 씁니까? 스몰 q라고 썼어요. 그 다음에 이게 표준 방열 면적이죠. 그래서 곱하기 EDR이 됩니다. 단위로 써볼까요? 킬로칼로리 퍼 아워, 그리고 킬로칼로리 퍼 미터 자승 아워, 그리고 얘는 미터 자승 곱해버리니까 날아간다라고 앞에서 배웠죠. 그리고 밑에 있는 난방부하는 뭐냐면은 Q는 제가 기호로 쓰게 되면 스몰 q 곱하기 A가 됩니다. 자, 스몰 q라는 게 뭐냐면 방열기의 방열량이에요. 뭐 기호는 같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표준 방열량이라는 거는 얘들 두 개를 얘기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표준 방열량으로 구하세요. 그러면 증기보일러 또는 온수보일러 알려줘요. 그럼 증기보일러면 650 넣으면 되고 아니면 온수보일러면 450 넣으면 돼요. 얘들은 뭐야? 표준 방열량 정해진 값이란 말이야. 근데 밑에 있는 요 방열량은 뭐냐면은 표준 방열량을 제외한 실제 설치된 방열기의 방열기 열량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밑에 공식에서는 방열량이 얘들 두 개가 아니고 바뀌어 나올 수가 있겠죠. 그거는 이제 문제에 따라서 나오는 수치를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리고 뒤에 EDR 같은 경우도 얘는 A라고 돼 있는데 일단 단위를 정리하면 얘 난방부하 킬로칼로리 퍼 아워고요. 그리고 요거 방열량도 소요 방열량이에요. 이거 소요 방열량이란 말이야. 그 소요 방열량은 킬로칼로리 퍼 미터 자승 아워잖아요. 그리고 면적 뭐야? 미터 자승이지. 곱해버리면 어떻게 돼? 날아가잖아. 킬로칼로리 퍼 아워라는 단위 어때요? 위에 거랑 똑같아. 기호만 바뀌었고 얘만 바뀌었어요. 똑같은 공식이에요. 그래서 위에서는 표준 방열량 썼기 때문에 표준 방열 면적 넣어라 이런 뜻이고요. 밑에서는 소요 방열량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면적 넣어라 이 뜻이에요. 자, 기억들 하시겠죠? 그래서 표준 방열량일 때는 자연스럽게 EDR이 되는 것이고 소요 방열량 혹은 그냥 방열량일 때는 면적이 된다. 그럼 둘 다 공식 똑같으니까 저는 요거 밑에 것만 외웁니다. 그래서 Q는 스몰 q 곱하기 A라는 공식이 있어요. 이때 표준 방열량으로 구하세요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요 둘 중에 하나 넣고 그리고 얘는 결국 뭐야? 나중에 되면 표준 방열 면적 우리는 EDR로 고쳐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공식 외우세요. 둘 중에 쉬운 공식 외우시면 돼요. 저는 밑에 게 쉬워서 밑에 거 외웠습니다. 난방부하 Q는 스몰 q 곱하기 A 이렇게 외워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둘 중에 편한 공식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공식은 뭐냐면은 세 번째 나오는 공식이 좀 난해한데 일단 한글로 적어볼게요.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은 요게 한글로 적으면 어려운 거예요. 한글로 적으면. 그래서 특히나 이런 자격증 공부하실 때는 그 뜻이 어려운 게 아니고 뜻은 이해해버리면 쉬워지죠. 근데 한글이 어려워. 한글이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막 바꿔서 쓰고 꼬아서 쓰고 이래버리니까 한글이 어려운 거야. 근데 여러분들 결국은 그겁니다. 반복 숙달이에요. 많이 보고 많이 접해버리면 돼. 그래서 뭐 난방부하라 할 수도 있고 그냥 열량이라 할 수도 있고 부하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걸 많이 접해버리면 흔히들 연습한다라고 그래요. 공부도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운동만 연습이 필요한 게 아니고 공부도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편한 마음으로 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기출문제 가면은 제가 한번 요렇게 훑어드렸잖아요. 기출문제 가서 요런 공식이 있었지 이렇게 기억만 나면은 성공하신 거예요. 그리고 기출문제 많이 풀어보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세 번째 공식 한번 보면 난방부하는 열 손실 합계 그냥 합이라고만 적을게요. 열 손실 합 빼기 취득 열량이라고 돼 있죠. 취득 열량 단위로 한번 써보게 되면 난방부하 킬로칼로리 퍼 아워. 자, 난방부하 단위 바뀌지 않아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킬로칼로리 퍼 1시간 동안 발생된 열량 이렇게 보면 되죠. 그리고 열 손실 합계도 킬로칼로리 퍼 아워 빼기 취득 열량 킬로칼로리 퍼 아워라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단위 같은 경우에는 빼기 혹은 더하기 같은 경우에는 바뀌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 뭐 곱하기 나누기 이런 경우에는 막 사라지고 곱해지고 막 이런데 여기 보시면 빼기라고 돼 있죠. 그래서 뭐 더하거나 빼면은 절대 단위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킬로칼로리 퍼 아워 빼기 킬로칼로리 퍼 아워 같기 때문에 킬로칼로리 퍼 아워로 들어가는 것 뿐이에요. 자, 그래서 단위는 뭐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얘들이 뜻하는 게 뭐냐? 일단은 열 손실입니다. 열 손실의 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부하의 개념을 좀 아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 실이 있다라고 칩시다. 요런 실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하를 여름과 겨울로 나눠서 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일단은 태양열이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쳤을 때 여름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주로 보면 실외의 온도가 높고 실내의 온도가 낮죠. 그래서 실외에 있는 열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그래서 여름철에는 그 냉방할 때 그냥 냉방부하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 겨울철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겨울철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겨울철엔 반대죠. 실내 온도가 좀 높은 편이고 실외의 온도가 많이 낮은 편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실내에 있는 열이 바깥으로 빼앗겨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손실이라고 불러. 손실. 그래서 이거를 열손실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겨울철에 이 난방부하를 다르게 얘기하면은 손실열량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이때 빠져나가는 게 열손실. 그래서 빠져나가는 모든 열을 합한 게 뭐겠어요? 열손실 합이 된다라는 거예요. 열손실 합계. 그리고 이제 열손실 합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난방부하를 계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열손실 합만 하면 될 건데 취득열량은 뭡니까? 취득열량은 우리가 난방을 하지 않았는데 취득되는 열을 말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그래서 이런 거죠. 태양열이 이렇게 복사돼서 들어오면은 이 태양열이 들어오게 되면은 따뜻한 열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요런 취득열량 혹은 실내의 전구 뭐 형광등 요런 데서 발생하는 열량들, 그리고 실에 사람이 이렇게 평균적으로 몇 명이 머무를 수도 있는 거죠. 이때 요런 뭐 장치라든가 사람 인체에서 발생하는 모든 열량들이 취득 열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취득 열량을 어디서 열손실 합에서 빼줘야지만 그게 정확한 난방 부하가 되겠죠. 우리가 난방해야 될 부하가 나온다 라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의미를 해석하시면 돼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난방 부하는 열손실 합 빼기 취득 열량도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팁박스에 나오는 요 세 가지 공식 중에 요 둘 중에는 하나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저는 요거 Q는 스몰 q 곱하기 a 해가지고 난방부하란 소요 방열량 곱하기 면적이다.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공식 중 하나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난방부하는 열손실 합 빼기 취득 열량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넘어가 보면 밑에 소요 방열량 계산해가지고 앞에서도 계속 설명을 해드렸던 부분이죠. 소요 방열량은 방열 개수, 열 통과율이죠. 곱하기 온도차. 그래서 Q는 K 델타 T로 나타낸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보시면 방열 면적이라고 나오는데 똑같습니다. 요거예요. 요거. 우리 난방부하 구하는 공식이잖아. 그래서 여기서 면적을 구하는 거예요. 면적이 결국 뭔데? 방열 면적이거든. 그래서 방열 면적 A라고 했을 때 A는 요 스몰 q가 내려가죠. 스몰 q분의 q 해가지고 면적이 나오더라. 요거를 우리가 뭐예요? 방열량에서 구해냈기 때문에 방열 면적이라고 부르는 것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표준 방열량에서 구해낸다면 이 뭐예요? 표준 방열 면적이 되겠지. 요렇게만 구분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자, 이제 그 밑에 보시면 방열기 쪽수 계산, 뭐 다른 말로는 섹션수라고도 하는데요. 요 공식은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요. 그 밑에 보시면 방열기 호칭법에서 나오죠. 그래서 밑에 표가 하나 나오는데 그 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종별 기호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방열기의 구조에 따른 종류예요. 그래서 이 종류별로 기호를 나타내는 건데 일단은 종류를 보시면 2주형, 3주형, 3세주형, 5세주형, 벽걸이 수직, 벽걸이 수평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 뒤에 보면은 조금 더 나오는데 요건 뒤에 설명하도록 하고요. 자, 이때 2주형, 3주형 같은 경우에는 기호를 로마 숫자로 표시를 해요. 로마 숫자로 2, 3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3세주, 5세주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아라비아 숫자죠. 3, 5 우리가 기본적으로 쓰는 요런 숫자들을 쓰는데 그냥 요렇게 쓰기도 하고요. 다르게 3C 그리고 5C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만 알아두세요. 기본적으로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가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벽걸이 수직, 벽걸이 수평인데 이건 뭐냐면은 벽이잖아, 벽. 요거 W는 월, 벽을 나타내요. 그리고 V는 버티컬, 수직을 나타내고 요거 월, 벽이죠. 그 다음에 H는 호리젠탈, 수평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벽걸이 수직은 WV, 벽걸이 수평은 WH로 나타낸다.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어떤 방열기들을 나타내느냐, 제가 앞에서 구조라고 했습니다. 구조에 따라서. 그래서 이 주형이라는 거는 우리가 방열기라는 거는 그냥 단순 구조로 그리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죠? 이렇게 각진 구조가 있는데 요 단면이 다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주형 같은 경우에는 요게 주형이 이런 식으로 있으면 한 개, 두 개, 주형이 두 개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요게 이렇게 똑같은 구조로 이렇게 생겨 먹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2주형이었고 그 다음 3주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자 똑같아요. 이렇게 있으면은 주형이 하나, 둘, 세 개가 있다는 거예요. 얘는 한 개, 두 개, 얘는 한 개, 두 개, 세 개이기 때문에 2주형, 3주형이라고 부른다라는 거겠죠. 기호로 표시하면 어때? 두 개, 그 다음에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2주형, 3주형. 자, 그 다음에 3세주형, 5세주형이 있는데 참고적으로 4세주 이런 건 없어요. 요게 답니다. 요게 기본적인 구조는 얘들이 다고 그 다음에 특별한 구조는 여기 제가 설명을 해드린 건데 요건 뒤에 설명을 할 거고, 그래서 기본적인 구조는 얘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구조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4세주 이런 건 없습니다. 2주형, 3주형, 3세주, 5세주가 되겠고 그 다음 벽걸이, 수직, 수평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3세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요 3세주형이란 건 뭐냐면은 자 3주형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3주형은 한 개, 두 개, 세 개, 주형이 세 개다라는 소리잖아요. 근데 요 3세주 세분화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걸 한 번 더 나눈 거야. 그래서 요걸 단면을 다시 그려보면 요 3세주형 같은 경우에는 한 개, 두 개, 한 개, 두 개, 한 개, 두 개, 세분화했죠? 그래서 하나, 둘, 셋, 3세주형. 3세분화했다. 3세주형이라는 거죠. 그러면 5세주형은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이 3세주형에 한 개, 두 개, 한 개, 두 개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하면 뭡니까? 5세주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조에 따라서 나누는 것 뿐입니다.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뭐 벽걸이, 수직, 수평은 뭐 더 말 안 해도 되겠죠. 벽에다가 설치하는 라디에이터고 수직으로 했냐 아니면 수평으로 했냐 요 차이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뒤쪽에 보시면 특수 방열기인데 요거는 그 실제 교재에서는 안 나왔어요. 교재에서는 다루지 않았는데 문제에서 간혹 나오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얘들을 정리해 뒀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길드형 방열기, 영어로는 길드 레디에이터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핀 여러 개를 병렬로 만든 주철관을 1에서 3개 정도 조립하여 만든 방열기이다. 그냥 뜻만 알아두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딴 거 없습니다. 앞에서 우리 뭐 했어요? 기호 정리했죠. 2주형은 요렇게 그 로마 숫자, 그리고 3주형도 로마 숫자로 2, 3으로 표시하고 세주형은 아라비아 숫자, 벽걸이, 수직, 수평은 이렇게 나타낸다라고 기호는 우리가 앞에서 다뤘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다른 건 없고요. 기호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앞에서도 마찬가지 종별에 따라 기호가 다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3주형들은 이 로마 숫자로 나타냈었고 3세주, 5세주, 세주 애들은 아라비아 숫자로 나타냈었고 벽걸이는 이렇게 나타낸다. 기호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기호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길드형 방열기는 뭐예요? G. 요거를 따서 길드형 방열기는 G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방열기 도시기호 작성할 때 G라고 돼 있으면은 길드 방열기구나. 그리고 방열기 도시기호 작성할 때 로마 숫자로 2라고 표시되어 있으면 이 주형이구나. 이렇게 알아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강판제 방열기 나오는데 강판제 방열기는 프레시드 레디에이터라고 불러요. 자, 왜 프레시드라고 하느냐? 강판, 판제라는 게 뭐예요? 압력을 눌러서, 압력을 이렇게 프레스로 눌러서 만든 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판제 방열기는 프레시드 레디에이터라고 하는데 이 강판제 방열기 같은 경우에는 도시기호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문제에서 여태까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뭐 검색을 해본다든가 다른 서적을 뒤져봐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 뭔지는 모릅니다. 근데 예상은 할 수 있죠. P 프레시드라고 했으니까 나오게 되면 P로 나오지 않을까. 근데 문제 여태까지 나온 적도 없고요. 앞으로도 제가 보기엔 나올 일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강판제 방열기라는 게 있구나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지 이거 기호까지는 굳이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류형 방열기인데 요거는 영어로 컨벡터 레디에이터라고 합니다. 대류형 방열기는 상당히 잘 나와요. 그래서 이 대류형 방열기, 컨벡터라는 게 해석해보면 대류예요. 대류. 대류라는 게 뭐냐? 이런 거죠. 우리가 실이 있으면 라디에이터를 통상 보면 창문 근처에 설치합니다. 요게 창문이에요. 그럼 겨울철에 창문에서는 뭐 전도 열량이 될 수도 있고 틈새 바람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차가운 열들이 이렇게 통과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방열기에서는 뜨거운 열량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럼 차가운 열은 어때? 밑으로 내려오려고 할 것이고 밀도가 낮으니까 뜨거워진 공기는 어때? 계속해서 올라가려고 하겠죠. 근데 얘들 두 개가 만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순환을 한다. 요게 대류 현상이에요. 자, 근데 요거는 이제 창문이 있을 때 얘기고 창문이 없는 벽에
창문이 없는 벽에 일반적으로 라디에이터를 설치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열이라는 거는 주변에 공기를 데우죠. 그러면 주변에 뜨거워진 공기는 자연스럽게 위로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냥 말 그대로 위로 수직으로만 열이 올라가는 거야. 이 순환이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요 주변의 사람들은 뜨겁게 느끼고 멀리 있는 사람들은 추위를 느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방열기 하단을 뚫어버립니다. 이렇게 구멍을 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안에 뭐 팬이나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자연대로하게 만들었으니까 안에 이런 코일이 설치가 됩니다. 이 코일 안에는 뭐야? 증기 또는 온수가 들어오겠죠. 난방을 하기 위해서는 이 온수 또는 증기가 순환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열을 데워서 뜨거워진 열은 위로 올라가게 되고 자연스럽게 밑에 구멍이 있으니까 차가운 열은 자연스럽게 안쪽으로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대류 현상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요거를 대류형 방열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구조상 대류형 방열기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제가 대류형 방열기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대류형 방열기 기호는 뭘까요? 컨벡터. C가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방열기 도시기호 표시할 때 C라고 쓰게 되면은 대류형 방열기를 뜻하는 거니까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교재로 돌아가 보면 표 옆에 보시면 도시기호가 나옵니다. 요 도시기호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교재 보면 표 옆에 보면 도시기호 나오는데 이거 보기 전에 표 바로 위에 보시면 방열기 호칭법이라고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주형 같은 경우에는 종별 높이 쪽수라고 나오고 벽걸이는 종별형 쪽수라고 나오는데 자, 이게 뭘 의미하는지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주형 같은 경우는 종별 높이 쪽수인데 종별을 이렇게 표시하고 높이를 650, 쪽수를 20이라고 표시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 방열기는 어떻게 생겼느냐? 자, 이거 뭐예요? 요거죠, 요거? 이거 뭐지? 로마 숫자 2죠? 그럼 뭐야? 2주형이지. 그래서 주형이 생긴 모양이 요렇게 생겼다는 뜻이에요. 한 개, 두 개. 2주형이다. 그리고 이 주형의 높이가 650mm다. 여기 나오죠? 650mm다. 라는 뜻이고 요런 주형이 몇 쪽으로 나눠져 있다? 20쪽. 이렇게 해가지고 요 주형은 이런 식으로 20쪽으로 나눠져 있다. 요런 똑같은 모양의 섹션이 20개가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딱 요것만 가지고 어때요? 방열기의 구조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벽걸이도 마찬가지예요. 종형 쪽수인데 종이라는 건 뭐야? 벽걸이는 안 바뀌어요. W, 월, W. 그 다음 형은 버티컬 아니면 호리젠탈이겠지. 저는 수평으로 설치할래요. H. 그리고 쪽수는 뭐 한 20쪽 되더라.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보고 벽걸이 수평이구나. 그리고 쪽수는 20개로 되어 있겠구나. 요렇게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요거를 이제 도시기호로 만들어 놓은 게 표 우측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럼 도시기호를 한번 만들어 보자. 어떻게 나타내느냐. 요렇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서 뭐 숫자 1, 2, 3, 4, 5 이렇게 돼 있는데 바로 적어 드릴게요. 1번이 쪽수, 그 다음에 2번이 종별, 그리고 3번이 형 또는 뭐 치수라고 돼 있는데 주로 보면 높이로 많이 써요. 그 다음에 4번, 5번은 유입, 유출입니다. 그래서 유입, 광경, 그 다음에 유출, 광경. 그리고 곱하기 뭐 6번 돼 있는데 이거는 마지막에 설명을 하도록 하자고요. 그래서 매니액한이 쪽수고 종별형, 유입광경, 유출광경으로 나타내는데 거기 지금 책에 나온 내용이 이런 식으로 있으면 15에 로마 숫자 3이고요. 그 다음에 650에 유입광경 20 곱하기 유출광경 20이다. 요 방열기는 뭐냐면은 일단은 쪽수가 15개래요. 그리고 요거 뭐야? 3주형이잖아. 그럼 요렇게 생겨가지고 하나, 둘, 세 개, 3주형이고 이게 쪽수가 몇 개? 한, 둘, 셋, 넷 해가지고 15쪽이 있다라는 소리고요. 그 다음 높이는 얼마입니까? 650mm가 된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요 높이가. 그 다음에 유입광경, 유출광경은 뭐냐면요. 방열기에 들어오는 배관하고 나가는 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열기 쪽으로 들어오는 관과 나가는 관의 광경이 20mm, 20mm다. 혹은 20A, 20A다.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 20A, 20A 써도 되고 문제에서 뭐 미리 똑같습니다. 미리 단위가 결국 A거든요. 강관으로 치면은. 자, 그리고 뭐 밑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3이라고 돼 있고
W, V, 15 곱하기 15. 이제 해석할 수 있죠? 3은 뭡니까? 3세주형을 나타내는 거고, W는 벽걸이네요. V는 버티컬, 수직형이네요. 그리고 유출 간경이 15구나, 15A 혹은 15mm가 되겠구나. 이렇게 알아볼 수만 있으면 됩니다. 문제에서는 도식이로 주고 이게 뭡니까? 하고 물어보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볼 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 6번, 이거 뭐냐 한번 봅시다. 6번은 조수라고 돼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런 방열기가 뭐 예를 들어서 곱하기 6번이니까 6개다. 이 소리는 뭐야? 요런 방열계가 6개가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요게 몇 조 있냐? 이런 뜻이거든. 자, 그러면 뭐 방열기는 다 정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안 한 게 있네. 바로 위에 보시면 방열기 쪽수 계산식, 그래서 섹션 수라고 하는데 요거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공식 그대로 적어볼게요. Q는 스몰 q 곱하기 A에 자, 요거까지만 적으면 뭐야? 난방부하 구하는 계산식이죠. 근데 여기서는 곱하기 n이 들어갑니다. 요 n이 섹션 수예요. 섹션 수가 뭐다? 쪽수가 됩니다. 쪽수. 그래서 왜 공식이 이렇게 바뀌느냐 하면은 나머지는 똑같아요. 이게 난방부하가 되고 스몰 q는 방열량, 소요 방열량이죠. 그 다음 A는 면적이 됩니다. 그리고 단위는 똑같아. 킬로칼로리 퍼 아워고 방열량 뭐 킬로칼로리 퍼 미터 자승 아워가 될 거고요. 여기서 이제 면적이 조금 단위가 바뀝니다. 면적의 단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미터 자승 퍼 쪽이 됩니다. 쪽.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방열기에 이제 섹션수를 구해야 되잖아. 섹션수라는 건 뭐야? 이게 15쪽이라면 요 15쪽이라는 게 섹션이거든. 그러면 난방부하를 한번 구해봅시다 라고 했을 때 방열량은 이 방열기 하나 전체에서 발생하는 방열량이에요. 그리고 면적이라는 거는 방열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전체 면적이에요. 근데 이 방열 면적을 쪽당으로 나누게 되는 거지 일단. 그래서 쪽당으로 나누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섹션 수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한쪽, 요 쪽이 몇 개가 있느냐, 요거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공식 다 똑같고요. 곱하기 n만 추가되면 됩니다. 그리고 단위만 뭐예요? 쪽으로 나눈 거야. 면적을 쪽으로 나눈 거지. 쪽당 면적이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섹션 수를 구하는 거야. 섹션 수 n은 2개 내려갑니다. 스몰 q 곱하기 a 분의 q 하게 되면 이게 뭐다? 쪽이다. 섹션 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공식이고 뭐만 추가된 거야? 섹션 수만 추가된 것 뿐입니다. 난방부하에서 그냥 섹션 수만 추가해서 우리가 섹션 수 구하는 공식 찾으세요 라고 하면은 이항해버리면은 이 섹션 수 나오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공식들이 어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봅시다. 자, 이제 밑에 보시면 보일러 용량 계산 전격 출력이라고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전격 출력 뭐 단위로 쓰게 되면 킬로칼로리 퍼 아워가 되는데요. 그냥 보일러의 전체 용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격 출력은 구하는 공식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뭐 1번이라고 하고 요거를 2번이라고 한다면 전격 출력은 난방부하 더하기 급탕부하 더하기 배관부하 더하기 예열부하예요. 예열부하를 다른 말로는 시동부하라고도 하는데 자, 외우실 때는 전격 출력은 난급, 배, 예입니다. 순서대로 외우시면 돼요. 난급, 배, 예. 난방부하, 급탕부하, 배관부하, 예열부하. 그래서 얘들 네 가지를 다 더한다. 이 소리는 단위 보시면 알겠죠. 킬로칼로리 퍼 아워, 킬로칼로리 퍼 아워, 킬로칼로리 퍼 아워, 킬로칼로리 퍼 아워이기 때문에 결국 다 더하면 뭐예요? 킬로칼로리 퍼 아워라는 전격 출력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더하기이기 때문에 단위가 같다라고 했죠. 자, 이때 난방부하라는 거는 말 그대로 난방시에 필요한 부하겠죠. 그래서 뭐 온수 또는 증기를 보일러에서 발생시켜서 실내 방열기 쪽으로 보내는 그 용량이 전부 뭐야? 난방부하가 될 것이고, 그 다음 급탕부하라는 건 뭐겠어요? 급탕, 온수 만들 때. 그 주로 보면은 목욕탕, 우리 씻을 때 쓰는 온수라든가 아니면 탕비실에 사용하는 온수 뭐 이런 거 만들 때 보일러에서 가열하는 그 급탕 부하들을 여기서 말하는 급탕부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배관부하라고 있는데, 배관부하는 뭐냐면은 보일러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실이 있어요. 실에 라디에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보일러에서 예를 들어 증기 보일러다. 그러면 여기서 증기를 발생시키겠죠. 그럼 이 증기 발생된 배관을 이렇게 해가지고 실내에 있는 라디에이터 방열기 쪽으로 연결하고 환수를 시킬 거란 말이야. 자, 근데 배관부하라는 건 이런 겁니다.
요 보일러에서 실내까지 전달되는 요 배관 라인 있죠. 배관 라인에서 배관은 노출되어 있잖아. 그래서 아무리 단열을 잘 하더라도 일부 방산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열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런 배관 부하를 이제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요 배관 부하라는 거는 뭡니까? 손실이라고 봐야 되겠죠. 손실. 이 전격 출력 중에 손실이라고 봐야 되는 거야. 이런 손실까지 보증해주는 게 결국 뭡니까? 보일러기 때문에 손실 부하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열 부하 같은 경우는 뭐냐? 보일러 안에 처음에 운전하기 전에, 시동하기 전에 처음에 들어있는 물은 뭐예요? 차가운 물이잖아. 그래서 전기를 예를 들어서 나는 120도씨짜리 전기를 얻고 싶은데 처음에 이 급수의 온도는 50도씨밖에 되지 않는 거야. 그래서 50도씨에서 120도씨까지 가열할 때 필요한 부하가 뭐예요? 예열 부하. 다른 말로는 시동 부하라고 하는 거예요. 시동 시에 발생하는 부하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것도 가열하는데 손실되는 열량이기 때문에 손실 열량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배관 부하와 예열 부하 요 두 가지는 손실로 보는 거야. 손실. 손실 부하입니다. 손실이 아니고 손실 부하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손실 부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얘들 두 가지는 뭐냐면은 난방부하, 급탕부하는 뭐냐면은 실제로 가열을 해서 넣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이별 항목이면서 유효열이에요. 유효열. 실제로 사용처에서 사용이 된다. 유효하기 때문에 유효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전격 출력은 그냥 요거는 공식은 외워버리시면 돼요. 난급배예. 요렇게 된다. 난방부하, 급탕부하, 배관부하, 예열부하를 더하게 되면은 전격 출력이 된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그리고 참고적으로 요 예열부하를 빼게 되면 난급배죠. 난방부하, 급탕부하, 배관부하인데 얘들 세 가지만 있으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상용 출력이라고 불러요. 상용 출력. 우리가 앞에서 수위 배울 때 상용 수위라는 게 있었죠. 상용 수위라는 건 뭡니까? 보일러가 운전되는 도중에 유지되어야 할 수위를 상용 수위라고 했지. 그러면 상용 출력이라는 건 뭘까? 보일러가 운전되고 있는 동안의 출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열부하, 시동부하 필요 있어 없어? 필요 없죠. 보일러가 운전되고 있는 도중의 출력이니까 얘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난급배만 하게 되면 상용 출력, 난급배예를 하게 되면 전격 출력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전격 출력 구하는 두 번째 공식인데, 자, 요 공식은 문제에서 이 공식을 쓰시오라고 해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공식을 무조건 알아두셔야 돼요. 공식을. 자, 그래서 얘들은 뭐냐면은 Q1은 난방부하고요. 그 다음에 Q2 같은 경우에는 급탕부하입니다. 그리고 1 플러스 알파라고 있죠. 요 1 플러스 알파가 배관부하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베타라고 나옵니다. 베타라는 녀석이 예열부하입니다. 예열부하. 자, 그래서 요거 밑에 K라는 건 뭐냐면 거기 나오는데 출력 저하계수라고 나오죠. 이 출력 저하계수만 빼버리면 어때? 위에 공식하고 흡사합니다. 더하고 얘들은 곱해줬는데 얘들은 이제 그 퍼센트를 나타내는 거예요. 손실 퍼센트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곱해주는데 요건 조금 이따 설명을 하도록 하고, 여기서 출력 저하라는 거는 보일러의 출력을 저하시키는 요인들입니다. 뭐 예를 들자면 스케일이라든가 열 손실이라든가 뭐 요런 이제 출력 저하 계수가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이제 공식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수치를 줬다면 출력 저하 계수를 주지 않았다면 굳이 나눠주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문제에서 없다면. 자, 그래서 요게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공식을 적으시오라고 하면 이 전체를 적어주셔야 됩니다. K까지 다 적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많이 헷갈려들 하시는 게 배관부하와 예열부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 봅시다. 예를 들어서 배관에,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죠. 배관의 열손실, 예열부하의 열손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배관의 열 손실이 뭐 예를 들어 20%였다. 그리고 예열, 시동시 열손실이 시동부하가 뭐 한 25% 정도 되더라. 얘들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손실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손실을 얘들도 더해줬잖아. 그래서 손실이기 때문에 얘들을 보정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 시동부하는 빼고 배관부하만 한번 해봅시다. 배관부하는 20%다라는 거는 20을 100분율로 나타내면 어떻게 돼? 100을 나누면 되니까 하나, 둘 하면은 0.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0.2에 뭘 한 거야?
1을 더해가지고 넣어주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얼마가 돼? 1.2가 되는 거야. 1.2배를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가산에 넣어주는 거야. 더하는 거기 때문에 가산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 0.1을 여기다가 1 플러스 알파가 아니고 요거 대신에 0.2가 들어가 버리게 되면 전체 열량에서 2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수치가 확 줄어버리겠지. 가산하는 개념이 아니고 오히려 줄어버린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1을 더해가지고 곱해주는 거예요. 즉 1.2배로 가산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시동부하 같은 경우에는 25%다. 그러면 문제에서 이렇게 줍니다. 1.25라고 줘요. 그럼 1.25를 여기다가 바로 넣으면 1.25가 들어가니까 가산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0. 얼마가 들어가면 안 되고 무조건 1. 얼마가 들어가야 됩니다. 왜? 배관부하와 예열부하 같은 경우에는 손실부하이기 때문에 보정개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보정개수로. 그래서 1.2배 보정. 예를 들어 시동부하가 25%다. 그러면 1.25배 보정해주는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간혹 보면 문제에서 시동부하가 1.25로 나오는 게 아니고 앞에서 제가 적어드린 것처럼 25%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25% 나오면 그냥 따질 필요 없어요. 그냥 백분율 25에다가 나눠주고요. 그럼 0.25잖아. 그 여기에 0 대신에 1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항상 열 손실이기 때문에 보정개수라는 거를 잊지 마시고요. 보정개수를 가산해주기 위해서는 앞에 1이 붙어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했는데도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가산과 가감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영상 하단에 링크로 남겨드릴 테니까 한 번씩들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격 출력 구하는 공식 2가지까지 다 다뤄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요 공식 외워주셔야 되고요. 난급 배예 요렇게만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요 공식을 적어라 라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 라는 겁니다. 중요하다 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도 마치도록 하고요. 본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